휴대폰을 보다가 물에 떨어뜨려서 망가져버렸어요. 망가진 휴대폰을 보니 무척 속이 상했어요. 젖지 않는 물에 빠졌다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혹시 젖지 않는 물은 없을까요? 젖지 않는 물이라?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젖지 않는 물에 빠졌다면 휴대폰도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젖지 않는 물, 정말 있을까요? 선생님, 정말 젖지 않는 물이 있을까요? 네, 젖지 않는 물이 있어요. 정말요? 젖지 않는 물을 플루오르와 케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젖지 않는 물이라고 부르나요? 왜냐하면 플루오르와 케톤은 물처럼 색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겉모습이 물과 비슷해서 플루오르와 케톤을 바로 젖지 않는 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플루오르와 케톤이 어떤 물질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실험을 통해서 플루오르와 케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플루오르와 케톤으로 재밌는 실험들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비커와 플루오르와 케톤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플루오르와 케톤을 비커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에 불을 켤 건데요. 촛불에 불을 킨 이후에 플루오르와 케톤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이 촛불에다가 플루오르와 케톤을 부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붙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플루오르와 케톤이 촛불에 닿지도 않았는데 촛불에 불이 꺼졌어요. 그렇죠. 이거는 플루오르와 케톤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그런데요. 매우 빠르게 증발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불꽃 주변에 있는 열을 빠르게 흡수해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아, 물보다 증발이 빨라서 그런 거였군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플루오르와 케톤을 조금 더 채운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해볼게요. 비커에 플루오르와 케톤을 많이 넣어주세요. 넣은 후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볼 텐데요. 볼게요. 지금 핸드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시켜 볼게요.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 핸드폰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이 고장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플루오르와 케톤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선생님,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고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는 대로 영상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핸드폰이 재생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이것은 플루오르와 케톤 안에 있는 플루오린이라는 물질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장나지 않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안에 있는 플루오린이라는 물질이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나지 않고 재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실험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인데요. 왼쪽은 물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여태까지 실험했던 플루오르와 케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비커에 우리 휴지를 한번 담궈 볼게요. 네. 이렇게 담근 후에 우리가 대략 한 1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관찰이 되는지 한번 시간을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1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지를 한번 동시에 들어볼게요. 네.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선생님, 물에 넣었던 휴지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플루오로아케톤에 넣었던 휴지는 벌써 다 말랐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플루오라 케톤의 두 번째 성질 때문이에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지만 플루오라 케톤에 끓는 점은 49도씨이기 때문에 실온에서도 쉽게 빠르게 증발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젖었던 휴지는 실온에서 증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플루오라 케톤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증발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실험은 물에 용해되는 현상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커피를 준비했는데 이쪽은 물이었고 이쪽은 플루오라 케톤이었어요. 우리 각각의 용액에 커피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잘 녹을 수 있도록 유리막대로 저어주세요. 네. 저은 후에 커피가 어떻게 걸러지는지 한번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밑에 떨어지는 용액의 색깔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네. 떨어지는 용액의 색깔이 어떤가요? 선생님, 물은 커피가 녹아있고 플루오로아케톤은 커피가 분리되었어요. 그렇죠. 물에는 커피가 녹았지만 플루오라 케톤에는 커피가 녹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용액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둘 중에 하나의 비커에는 물이 담겨 있고 하나의 비커에는 플루오라 케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게 물일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선생님이 이번에는 수성펜을 준비를 했어요. 종이에다가 어떤 게 물일지 한번 글씨를 먼저 써볼게요. 선생님은 이게 물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써봤어요. 저는 이게 물이야 라는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면 동시에 한번 용액 속에다가 담궈 볼게요. 네. 이제 담궜으니 잠시 후에 우리 이 종이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종이를 꺼내 볼게요. 지금 꺼내서 관찰해 보니까 이쪽에 쓰였던 펜은 번져 있고요. 서윤 학생 쪽은 번지지 않았죠? 네. 그걸 보았을 때 이쪽 번진 쪽이 바로 물이고 번지지 않은 쪽은 플루오로아 케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플루오로아케톤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젖지 않는 물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플루오라 케톤은 물처럼 무색, 묵치, 그리고 점성까지 비슷한 물질이기 때문에 젖지 않은 물이라는 별명을 가질만 하죠? 네. 젖지 않는 성질 때문에 플루오로아 케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슈퍼컴퓨터의 냉매나 사무실, 컴퓨터실 등의 화재 진압용 방화액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해요. 플루오로아 케톤은 무색 무취에다 점성이 물과 거의 비슷해 용기에 따르거나 흘려보낼 때도 물과 똑같아 보여요. 단지 무게만 물보다 1.7배 무겁죠. 특히 이 액체를 화재 현장에 분사했을 때 불이나 연기와 접촉함과 동시에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열기는 빼앗으면서도 사물에 남지 않아 안전하답니다. 플루오로아케톤이 들어있는 비커를 불을 붙인 촛불에 가까이 대었을 때 촛불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찰해보세요. 플루오로아케톤이 들어있는 비커에 켜져 있는 휴대폰을 넣어 관찰해보세요. 화장지를 플루오로아케톤에 담갔다 꺼내보세요.
화장지가 빠르게 마르는 게 보이시나요? 물과 플루오르아 케톤을 각각 준비해서 커피를 녹여보세요. 거름 종이에 걸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세요. 종이 위에 수성펜으로 글씨를 쓴 후 물과 플루오르아 케톤을 각각 담궈 관찰해보세요. 물은 아니지만 젖지 않는 물이라고 불리는 플루오르아 케톤. 화재 진압용으로 쓰일 만큼 우리에게 이로운 물질이죠?